2002년 뜨거웠던 여름에 방영된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가 있었습니다. 인정옥 작가가 대본을 쓴 이 드라마에서 양동근이 그럼 열연한 아닐 수도 있겠네. 고복수는 뇌종양 판정을 받고 뇌종양은 시한부 인생을 확실해요. 삽니다. 개인적으로 출연한 배우들의 열연과 심파적이지 않은 대사들에 빠져서 그 시절 여름 냄새, 사람 냄새 나는 이 드라마 페인이 되었었습니다. 기억나는 여자와 수많은 남자는 대사들이 있지만 사랑을 살고 여자와 남자는 사랑을 살고 세상을 세상을 살고 죽음을 삽니다. 라는 죽음을 대사가 삽니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유독 뇌종양에 걸린 주인공이 많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폐암, 유방암, 위암 등과 비교하면 그 발병률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의 종류별 암 발생 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여러 암 종류 중에서 뇌종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는 시간이 정해진 주인공의 삶을 보여주는 장치로 너무나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지요. 이는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보면 발생률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던 뇌종양으로 인한 사망자가 등장하는데요. 3%나 됩니다. 이 드라마가 2002년에 제작되었고 그로부터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뇌종양은 여전히 5년 이상 생존율이 매우 낮은 암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 후 생존율이 5년 이상이면 의학적으로 완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뇌종양의 5년 이상 생존율은 2018년 기준 약 33%입니다.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완치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종류의 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폐, 간과 쓸개즘을 분비하는 담관, 그리고 췌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 5년 생존율은 뇌종양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암들의 5년 생존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조기 발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종양의 치료 효과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BBB, 혈관 내 장벽 때문이지요. 특히나 치료 효과가 매우 탁월한 항체 치료제들이 이 혈관 내 장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흔히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암세포 덩어리가 생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덩어리가 생긴 세포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서 더 세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뇌에는 조직을 구성하는 접착제 세포인 교세포가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별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세포, 뉴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들이 암세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뇌종양의 약 80%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교세포, 글리아셀로부터 기원합니다. 글리아셀 기원의 뇌종양을 통틀어서 글리오마라고 합니다. 또한 어느 세포에서 기원했느냐가 아닌 뇌 전체 구조 측면에서 보면 뇌를 둘러싼 막, 뇌수막에 암이 생길 수도 있으며 척수에게도 암세포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빠르고 끊임없는 증식, 즉 통제 불가능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모두 자라라 라는 신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뇌종양도 예외는 아니지요. 앞선 여러 영상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에는 어쩌고저쩌고 맵이라는 이름을 가진 항체 치료제,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티닙이라는 이름을 가진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암세포의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변이 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들어보셨나요? 키트루다는 상표명이고 이 약물의 이름은 펜브롤리주맙인데요. 어쩌고저쩌고 마비니 항체 치료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암세포의 또 다른 특징인 면역 회피를 차단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표적 치료제의 항체 치료제들이 빠른 성장을 차단하는 반면 면역 치료제에 속하는 항체 치료제들은 면역 회피를 차단합니다. 약물을 통해 면역 회피를 차단함으로써 나의 정상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빠른 성장과 면역 회피와 같은 특징은 모든 암세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약물이 여러 종류의 암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키트루다의 경우 2014년 피부에 생기는 흑색종에 대한 항암제로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7년 만에 21개의 암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BBB로 인해서 뇌종양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뇌종양 치료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표적이 있습니다. 2008년 사이언스 잡지에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를 중심으로 저자가 무려 23명이나 되는 논문이 하나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글리오마의 일종인 글리오블라스토마를 가진 뇌종양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환자 12%에서 IDH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작 12%라고요? 사실 이 논문의 12%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논문 이후에 IDH 유전자 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유전자의 변이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초기 글리오마에서는 무려 80%의 환자에게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는 이 논문에서 LGG는 WHO가 정한 글리오마의 단계 중 로우 그레이드 글리오마의 약어로 초기 글리오마를 의미합니다. 이 IDH라는 녀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DH는 어떤 녀석일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 등의 탄수화물은 세포 내에서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를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내의 TCA, 회로를 통해서 대사됩니다. IDH의 I는 아이소사이트레이트를 의미하는데요. 아이소사이트레이트는 TCA 회로를 통해서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로 전환됩니다.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는 편의상 KG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매개하는 효소가 IDH,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입니다. 사람에게는 IDH의 아이소자임이 존재합니다. 아이소자임이란 일부 다른 아미노산 서열을 가졌으나 동일한 반응을 매개하는 효소들의 집합을 가리킵니다. 앞서 살펴본 TCA 회로에 관여하는 IDH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이외의 세포질 그리고 지질 분해의 필수인 폴옥시점에도 존재하는데요. 세포질과 폴옥시점에 존재하는 IDH가 IDH1과 IDH2입니다. IDH의 아이소자임은 아미노산 서열이 일부 다른 것은 물론이고 다른 코팩터, 보조인자를 사용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 IDH의 구조를 통해서 정상과 변이가 일어난 경우의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IDH는 동일한 단위 단백질 2개가 서로 결합한 형태로 효소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정상 단백질과 변이가 일어난 단백질이 결합한 짝짝이 헤테로다이머의 경우에 KG를 HG, 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로 전환시킵니다. 구조적으로 KG와 HG 두 분자의 차이는 OH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IDH를 구성하는 단위 단백질 2개 모두가 변이 단백질로 변한 경우는 효소 활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정상과 변이가 만난 짝짝이로 구성된 헤테로다이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IDH의 변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은 변이 IDH의 대사산물 HG입니다. 인체 내에서 KG는 60개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요. HG가 이 KG의 경쟁자가 됩니다.
이 HG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문제가 DNA 구조의 변형입니다. DNA 구조 변형은 염기 서열이 바뀌는 변이와는 다른데요.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DNA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HG에 의해서 DNA 구조가 바뀌어 유전자 발현이 점점 이상해지면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초기 글리오마에서 IDH의 변이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설명한 HG처럼 암을 유발하는 대사물질들을 온코 메타볼라이트라고 합니다. DNA 구조 변형과 유전자 발현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후성 유전학 이야기 1편과 2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의 변이는 뇌종양뿐만이 아니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IDH 변이가 일어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IDH1의 변이가 일어난 경우 2018년 FDA 승인을 받은 이보시데닙을 사용할 수 있으며 IDH2의 변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2017년 FDA 승인을 받은 에나시데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DH1과 IDH2 변이에 의한 초기 글리오마에 대해서 승인된 치료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글리오마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IDH1과 IDH2가 기존의 표적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일보된 결과를 얻어 현재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보라시데닙이라는 약물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라시데닙은 IDH1과 IDH2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의 기능을 가지며 BBB를 통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물의 개발은 프랑스의 의사였으며 사업가였던 자크 세르비에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인 세르비에 제약회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보라시데닙 이 치료제가 최근 쏟아지는 무수한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 글리오마 치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뇌종양에 대한 새로운 표적이었습니다. 안녕.